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89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2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을축을 병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을 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쪽 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하면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완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그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저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의 생기생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의 일간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일간은 병화입니다. 병화를 설명드릴 때 양화이면서 태양에 비유할 수 있는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중지존이면서 양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만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눈과 서리를 기만할 정도의 어떤 그런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병화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또 반대로 병화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병화가 태어난 월령이 축월이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이긴 하지만 제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병화의 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태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한다거나 또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10중 8구 병화를 갖다가 회강시켜 버리는 것,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이죠. 병화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빛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토가 천간에 투출한다거나 또는 토가 많아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은 엄청 싫어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토가 많아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양목인 간목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병화 자체도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약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목을 얻으면 목생화해서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제해주는 역할, 즉 토가 많아도 병화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간목이 토를 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을목은 어떻습니까? 라고 봤을 때, 자, 병화, 화를 생해주는 것은 승목인 을목으로 화를 생해주는 것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서 화를 생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토를 제해주는 것도 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이 더욱 공력이 크다. 예를 들면 을목을 삽 두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간목은 포크레인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아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월의 병화는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주해주고 토를 제해준 연후에 병화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생기를 띄었다라고 하면
이때 다시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보강해 주면 좋겠다. 당연히 병화 자체가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축월의 병화는 일간은 약하고 토가 왕하다. 그래서 그 왕한 토가 일간 병화를 갖다가 회기무강, 빛을 가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먼저 간목을 얻어서 일간을 덮고 토를 제한 연후에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강해 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병화일간이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국가에도 국가의 체제가 있듯이 사주에도 그냥 8글자가 나열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틀과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격국과 용신을 알아야지만 뭐 직업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또는 이 사람의 길흉화복이 어떤 대운에 왔을 때, 어떤 세운에 왔을 때 좋으냐 나쁘냐를 이 격국과 용신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뭐 어떤 분들은 격국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모르면 필요 없는 겁니다. 알면 이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데 잘 모르거나 이거 뭐 알라니까 뭐 좀 어렵고 뭐 그러면 뭐예요? 여우가 심포도 되는 겁니다. 여우가 포도를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면서 쪽팔리지 않으려고 뭐라 그럽니까? 저건 먹어도 심포도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을 거야. 먹어도 맛이 없을 거야. 그런 거죠. 격국과 용신을 잘 활용만 할 줄 아는 것이 사주를 분석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인데, 모르니까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간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죠. 음토. 그래서 양대 음의 관계, 일간은 양이고 월지의 축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양대 음이 되는 것인데,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한다. 화는 뭐 금을 극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토를 생하는 역할, 일간 병화가 월지에 있는 축토를 이렇게 생해주는 그런 관계, 내가 생하죠. 아생자라고 합니다. 아생자. 자, 나를 생하는 것은 생아자, 뭐라 그랬습니까? 인성이라고 했고, 이걸 둘로 나누면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제 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하는 것은 아생자 식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식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산하고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해야 되고요.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라고도 표현도 해야 되고, 좋으면 좋다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사주 식신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표현력도 좋고 자기 어떤 상황 같은 것도 잘 얘기하고, 또 식신상관 있는 사람들이 창작, 응용 또는 기획 같은 것들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식신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또 말도 뭐라 그러죠? 총명달사라고 하죠. 총명달사라고 해서 머리도 좋고 언변도 좋고, 또 이게 시원시원합니다. 이 식신상관 있는 사람들이 좀 상관은 좀 거칠게 좀 시원시원하다라고 하면, 식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부드러우면서 또 나름대로 자기 잘난 척을 좀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상관격이 되거나, 식신격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여자가 상관격이 된다 그러면 극부지상이라고 많이 극부지상, 뭐 남편을 해서 뭐 안 좋다. 물론 이제 상관이 왕하면은 당연히 상관은 관성을 보면 상관, 경관이 돼서 뭐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은, 무조건 상관격에 여자가 상관이 있다고 해서 꼭 남편을 극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재성이 있어서 식상이 재성을 생각하고 재성이 다시 관성을 생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남편을 갖다가 더 옛날 뭐 클린턴 있죠. 여자 클린턴 있고, 클린턴 대통령 부부 있죠. 그 여자가 그 클린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할 듯이,
꼭 상관이 있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중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를 놓고 봐야지 무조건 상관이 있다고 한 적, 보기는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이 보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양이 되거나 음대 음이 되면은 이 음력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를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관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상관이라고 하죠. 오늘은 양화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이건 상관입니다. 상관격이라고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화가 토를 생하죠. 화토 진상관격이라고도 합니다. 진짜가 붙으면 뭐다? 이거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면 이걸 다른 말로 설기가 태과하다 또는 설기과다하다라고 이렇게 보죠. 설기태가 설기과다라고 하는 것은 기를 뺏어가는 것이 지나치게 많다 또는 역시나 나의 길을 뺏어가는 것이 과다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얘기죠. 적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다? 결국은 일간이 왕하다, 약하다.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그래서 화토 진상관격들은 거의 뭐 이렇게 설기태가 설기과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해 주거나 방조라고도 하죠.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나를 생해 준다라고 해서 인성이 필요한 거죠. 방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비견겁적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죠. 인성은 뭡니까? 병화의 병은 대표적으로 간목 또는 을목 같은 것이 되겠고, 지지로는 인목이라든가 또는 묘목 등이 될 것입니다. 또는 비견겁제가 있어서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병자가 될 것이고, 지지로는 사오화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천간으로 일간 병화를 생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보다는 간목 보는 것을 좀 더 좋아하고요. 지지로는 묘목보다는 인목 보는 것을 좀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병화가 비견겁제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 없는 병정화가 있기보다는 지지로 사화 또는 오화가 있어서 병화가 여기에 뿌리를 얻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축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목생화라고 했죠. 목은 화를 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목은 화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를 제해주는 역할. 병화 자체가 약한데 토가 왕하니까 약한 병화의 기운을 토가 이렇게 뺏어가는 것을, 간목이 있으면 한편으로는 약한 병화를 도와주죠. 목생화. 또 한편으로는 간목은 토를 갖다가 이렇게 극하죠. 목극토에서 이 토가 병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못 뺏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상관격들은 인성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상관패인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경우 상관패인격이라고도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축월의 병화는 인성 간목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축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초기 또는 여기로서 개수가 있고요. 이거는 자월의 본기가 이렇게 넘어온 기운이고, 다음으로는 신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기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 중에 있는 요 개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관격이 되겠죠.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정관도 나를 구속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일간이 세력이 있어야지만 뭐 상관도 관성도 이렇게 감내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기인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건 정제가 아니라 정제죠. 정제격이 되는데, 상관생제의 구조는 된다 하더라도 역시나 상관생제를 일간 병화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간이 세력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간목을 얻게 되면 저 상관생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죠. 또 간목이 있으면 정관도 내가 감내할 수는 있는데, 일간 병화는 제가 일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일간 병화는 왕하면 세력이 있으면 정관인 개수 보는 것보다는 임수 보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해서 해월, 자월, 축월의 병화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주하고, 물론 지지로 인목, 사화, 오화 등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고요. 인목, 사화, 오화를 얻게 되면 병화가 뿌리를 얻습니다. 그 연후에 일간 병화가 세력을 얻게 되면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해주는, 물론 임수는 간목을 생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일단 그래서 축월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성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말씀드렸던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계절, 해자 쪽 북방의 수가 왕한 계절이지만 실질적으로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든가 기토, 특히는 이 무토 같은 것이 청활에 투출하게 되면 병화의 빛을 뭐한다? 회기 무광한다. 빛을 가리게 된다. 무광하게 되죠. 무광이죠. 회광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화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토가 많아서 일간 병화를 갖다가 어둡게 만들어, 쉽게 말하면 태양이 떠 있는데 먹구름이 익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가리는 거하고 같아요. 저기 오솔길 천길 낭떠러지 그 아슬아슬한 거길 가는데 여러분 눈을 가렸다 생각해 보세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를 못할 겁니다. 병화가 토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빛을 가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개념이죠. 세상이 어두워지면 풀은 자랄 수 없습니다. 광합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동물도 햇볕이 있어야지만 몸에 있는 살균 적용도 하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 태양빛을 봐야지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축월에 무토, 기토가 투출하거나 토가 많게 되면은 지지로 토와 또 진술충비토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간 한번 볼까요? 연간에 개수가 이렇게 추출되어 있지, 아까 말했던 축 중에 있는 개수 초기라고도 한번 한자를 써드릴까요? 초기라고, 처음 초자라고 해서 초기라고도 이렇게 쓰고, 한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글로 써놓고요. 초기라고도 하고, 또는 여기 남을 여자를 써 여기라고도 이렇게 씁니다. 자, 초기는 이렇게 한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기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지만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일지에서 자수를 또 얻었습니다. 요거 자축합이 됩니다. 자축합. 요거 물론 원래 육합으로 보게 되면 육합으로 보게 되면 뭐가 되죠? 자축합 토가 축합토가 되는 것이지만 축월이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방합이 형성될 수는 있죠. 자, 축방합이 형성되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준방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해수가 있다던가 아니면 시지에서 해시는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떤 기해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수가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자축합 또 이런 경우에는 개수 투출되어 있고 하게 되면 이건 자축합 수로 보게 돼서 관살에 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간 병화가 이렇게만 보면 뭐 지지로 뿌리할 것 둘 곳도 없고 일간을 생주해주는 병화도 없습니다. 연지 보게 되면 묘목을 이렇게 얻었죠. 묘목을 얻었기 때문에 묘목은 뭐다? 여러분들 정인이 되는 것이고 월지에 을목이 또 투출되어 있습니다. 정인 두 개가 을목이 묘에 뿌리를 두고 투출됐고요. 개수가 을목을 생해서 이 을목이 병화를 생해서 선생님 그러면 일간이 왕해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목생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왕한 것이 아니라 을목은 제가 을목 설명할 때 뭐라 했습니까? 화초와 같다고 했고요. 쓴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물 묻은 갈대 같은 것이다. 또는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풀이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병화를 생존해 줄 수 있는 공력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 청가를 해서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목이 있는 것이 좋고 아니면 사와 오화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바로 정인이지만 편인 만큼의 병화를 생주해 줄 수 있는 힘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신은 어떤 생신을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서 자수를 보고 개수 투출되어 있죠. 일간이 약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비록 묘목이 정인이고요. 을목이 정인이라 하더라도 요거 승목인 을목이 병화를 생한다고 해서 이거를 신왕한 사주로 보긴 어렵고 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화가 뿌리를 뒀습니까? 두지 못했습니까? 제가 뿌리를 뒀냐 안 뒀냐 물어본 것은 지지로 통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건데 병화가 통을 할 수 있는 것은 오화가 있고요. 사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목이 있습니다. 술토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미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병화가 뿌리를 튼튼하게 둘 수 있는 것은
화, 사화가 있고요. 다음으로 여기 인목이 있고, 다음으로 술토, 아마도 미토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미토, 술토 이렇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술토는 화의 고지니까 화가, 병화가 정화가 또 이거 음포 떴으면 또 그것도 말이 달라지겠지만, 화가 묘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술토는 병화가 그래도 통근할 수 있는 구석이기 때문에 신월, 유월, 자월, 해월, 축월 등등에 태어난 것보다는 술월에 태어나면 오히려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축과제문 놓고 봤을 때 일간 병화가 뿌리를 뒀다 안 뒀다, 통근을 했다 안 했다, 통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을목순목이 생해준다 하더라도 병화는 신강이 아니라 신약 한 구조가 된다. 자, 이러한 상에서 무자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제 사지지가 모두 정해졌죠? 병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묘목, 을목은 병화를 생해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축월에 무토 투출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물론 이 무토가 수를 제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무토가 조우를 한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거는 무토가 병화를 회강한다. 아까 말했던 회기무광에서 병화의 빛을 작은 빛이 강하면 예를 들어 태양 같은 경우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가려도 어느 정도 손바닥이 빨개진 정도로 강한 빛은 잘 가리기가 어렵지만은 이렇게 약간 빛은 조금만 가려도 금방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축월의 토왕절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10중8구 병화가 어떻게 돼요? 회강되고요. 을목 가지고 무토를 제할 수 있다 없다. 묵국토야 할 공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무자시는 좋지 못한 그런 생시. 무술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자시도 안 좋지만 무술시는 이건 축월의 수도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회기무광이죠. 왜냐면 후레쉬 랜턴 켜놓고 땅속에 묻어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술시. 사람이 단순 무식해진다. 무술시도 그렇죠. 기축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순 무식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상관이기 때문에 말은 잘하는데 머릿속에 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말조심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경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 삼주까지는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인에는 뭘 할 수 있죠? 역시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화가 통근할 수 있는 것, 인목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본기인 인중의 간목은 병화로 이렇게 생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디에 있다? 인목에 있는 것이고, 금이 이제 정관을 생해주는 구조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지만, 운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운은 금수운보다는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신묘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신묘시 될 바에는 경인시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임진시가 되면 자축합, 삼합도 되겠지만 자진합도 되겠죠.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병화가 뿌리도 없고 순목에 간신한 생을 받는 상태에서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수보양광으로 보기가 어렵죠. 수보양광으로 보기가 어렵고, 이거는 칠살 관살혼잡다. 이것도 관살 혼잡이에요. 아니에요. 관살 혼잡이 아니고 살중신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살중신경은 살중신경과 관살혼잡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관살혼잡은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은 연후에 관살을 논하는 것이고, 오늘처럼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 경우에 관살이 있을 때 그냥 전체적으로 관살을 합쳐서 그냥 다 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할 때는 관살혼잡을 논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살중신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운이라도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면 그래도 좀 버틸만 한데, 이것이 또 금수운이었다는 건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렵겠고요.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는 투출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건 약한 병화가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좀 위안을 삼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나 이것도 경인시와 마찬가지로 계사시도보다 운은 금수운보다는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갑오시가 좋아야 되는데, 갑오시가 되면 좋은 점은 뭐냐? 병화가 오에 뿌리를 둘 수 있고요. 간목이 묘에 뿌리를 둔 간목이 병화를 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뭐냐? 좌우충이 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신시도 큰 의미가 없겠고요. 무술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반드시 경인시, 계사시 정도 잡아야 됩니다. 남자로 태어날 때는 뭐 여자로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경인시, 계사시 정도 잡는 게 좋겠고, 갑오시는 남녀 불문하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임진시나 뭐 이렇게 병신시 정도 이렇게 잡으면은 뭐 어렸을 때 이 대운, 병인대운 들어갈 때까지는 어렸을 때 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얘가 경기도 할 수도 있고 진짜 잘못되면 세운에 따라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대운 7살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주 원국에서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썩 그렇게 좋은 국세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여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인시라든가 또는 하다못해 사시 정도는 잡아주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